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지난 8일의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오히려 확대하다가 해임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외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코미 국장의 증언은 생방송으로 전달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은 오늘 오전 워싱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풀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그냥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나는 그 말을 수사 중단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데 대해 경악했다며 왜 그렇게 느꼈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 풀린 수사 중단, 트럼프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는가란 질문에 바로 그 세 가지를 그가 요구했다고 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자리를 대가로 자신과 거래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면서 거짓 이유를 댔다면서 나와 FBI의 명예를 거짓말로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나와의 만남에 대해 나중에 거짓말을 할까 걱정돼서라고 말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대화를 기록한 적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듯 말한 데 대해선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금융 관계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15년 동안 462억 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 회수에 나섰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예금보험공사 이정섭 국장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2002년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과연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금융기관 경영진 또는 대출 채무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5%에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보를 기초로 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회수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보통 액수가 작을 때는 15에서 20% 정도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액수가 커질수록 그 퍼센트는 좀 낮아지지만 어쨌든 최고 상한은 20억이기 때문에 20억까지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5월 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7년 5월 말까지 총 364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46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중 39건을 해외로부터 신고받아 약 128억 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했습니다. 해외 사례의 75%는 미주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캄보디아에서 차명으로 구입한 은닉 부동산을 확인하고 800만 달러를 회수해 포상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전화 1866-634-5235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주로부터 이민사 박물관 건립 지원금 2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욕주의 커뮤니티 지원금 중 비영리 단체 건물 보수 등을 위한 캐피털 펀딩인데요. 박물관 건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캐피탈 펀딩은 지난 4월 뉴욕주 하원 란킴 의원이 뉴욕 한인회를 추천하고 하원 의장이 최근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까지는 주 하원 세출위원회의 세금 체납 여부 등 확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어려움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김민선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기금 모금을 진행해왔고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유물 선정과 전시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일 오후 2시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워싱턴 DC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 내 한국관이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프리어 세클러 박물관 내에 운영 중인 한국관은 개보수를 거쳐 10월 재개장하게 됩니다. 2007년 6월 문을 연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 한국관이 10년 만에 전시를 중단합니다. 자연사 박물관의 단일 국가의 전시장을 마련한 것은 한국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6일 한국관을 후원해온 한국교류재단과 워싱턴 DC 주재 한국문화원은 의무 전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5일을 마지막으로 전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스미소니안 산하 19개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한국관에는 그동안 전통 옹기장인 정윤석 선생과 도예가 방철주 선생이 만든 항아리,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기증한 전통 홀레복 등 85점의 예술품과 전통 유산이 전시됐습니다. 이로써 스미소니안 산하 박물관 내 한국관은 현재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됐지만 프리어 세클러 박물관 내 운영 중인 한국관은 개보수를 거쳐 오는 10월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한국교류재단은 앞으로 한국영화제와 코리아데이 행사에 더욱 집중하고 새로운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0만 달러를 투입한 유니언 한인 상권의 활성화 작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한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약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일 이미관 유니언 상인 번영 회장은 유니언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 말부터는 상간에 폐업한 상점들의 간판 철거 작업을 시작하고 상권 홍보 활동과 홈쇼핑 웹사이트 운영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한 상태로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을 통해 번영회에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100만에서 150만 달러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피터크 뉴욕시 의원이 전달했던 50만 달러의 시의회 커뮤니티 지원금과는 별도입니다. 임 회장은 플러싱 커먼스 공사 시작 이후 유니언 상권이 입은 피해 내용을 시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니언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시작된 플러싱 커먼스 공사는 주차난, 소음, 안전 문제 등을 야기시키며 상권을 위축시켜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혁신적인 사업 구상을 가지고도 미국에 체류하지 못했던 외국 인재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5년간 합법 체류 기회도 주어집니다. 2일 연방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혁신 사업과 면제 정책의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행될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외국인 혁신 사업과 면제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 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타당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2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O1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2순위 국가 이익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혁신 사업가 면제를 받은 사업가는 벤처업체가 미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 가치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해도 합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혁신적인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 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이제는 미국에 체류하고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뉴저지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필 머피와 공화당 킴 과다노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11월 본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또 민주당 한인 후보 4명 모두가 당선됐습니다. 6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주지사에 출마한 머피 후보는 득표율 49%를 얻어 1위를 차지하면서 짐 존슨 후보 등을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킴 과다노 현 부지사가 득표율 48%를 기록, 잭 시아타렐리 주하원 의원을 앞섰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머피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과다노 후보가 오는 11월 7일 본선거에서 주지사 자리를 놓고 대결하게 됐습니다. 만일 본선거에서 머피 후보가 이긴다면 8년 만에 민주당이 주지사직을 탈환하는 것이고, 과다노 후보가 승리한다면 뉴저지에서는 16년 만에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날 예비선거에서는 제니 정, 글로리아 오, 폴 윤 그리고 미리암 류 후보 등 4명의 민주당 소속 한인 후보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모두 당선됐습니다. 다만 한인 후보 중 유일하게 예비선거에서 경쟁을 펼친 마가렛 안 37 선거구 주하원 의원 공화당 예비 후보는 본선거 행위 좌절됐습니다. 39 선거구 주하원 의원에 출마한 제니 정 클로스터 시의원과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재선에 나선 글로리아오 의원, 폴 윤 포트리 민주당 후보와 미리암 류 오라델 민주당 후보는 본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SNS 내용 때문에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입학 예정자 10여 명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5일 하버드 대학 교지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2017년 가을학기 입학 예정자 10여 명에게 입학 허가 취소가 개별 통보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합격생 100여 명이 매력적인 부르주아 10대들을 위한 하버드 밈이라는 비공개 그룹 채팅방을 운영했고, 이 중 일부가 또 다른 하위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불건전하며 자극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건전한 내용이 오갔으나 내용이 변질되면서 성폭행이나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이미지를 공유했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뒤늦게 이 그룹 채팅의 존재를 알게 된 하버드대 측은 결국 지난 4월 중순 문제가 된 학생 10여 명에게 입학 허가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대학 측은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비성숙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학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정보기관 카플란 테스트 프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 입학사정관 350명 중 35%가 페이스북 등 지원자의 SNS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는 부적절한 내용은 입학심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민아파트 입주, 하늘에 별 따기일 정도로 치열한 경쟁에 입주까지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 신청 경쟁률은 900대 1인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수입을 속이고 버젓이 혜택을 받고 있는 테넌트가 있어 서민들을 또 울리고 있습니다. 연소득 45만 달러인데도 투베드룸에 700달러를 내는가 하면 10만 달러 연소득의 서민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이 160여 명,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거주자도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뜩이나 치열한 서민아파트 입주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